皆さんこんばん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됐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たくさんの方に来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今日のこのイベントがどういう趣旨のものかちょっとまだよく分かってないんですけども、 오늘 이 이벤트가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질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先ほど伺いましたら、未来教育についてということで集まっていらっしゃる方たちは大体教育関係の方たちと伺いました。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그죠? 물어보니까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소지가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이. それよろしいんですよね。それで。 괜찮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이, みたいですね. 하이. 実は昨日の夜も同じようなテーマで講演をいたしました。 어제 저녁에도 똑같은 테마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하이. 昨日は未来社会をどう生きるか、そして未来の教育はどうあるべきかというお題でした。 어제 그 강연 주제는 미래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미래 교육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하이. で特に僕は未来社会これからどう変わるかっていうところに力点を置いて、全体の8割ぐらいこれから世界はどう変わるかっていうお話をしました。 어제 제가 했던 어떤 주제 그 강연의 어떤 흐름은 뭔가 하면은 80% 정도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축으로 두고 80%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20%를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이. 特に少子高齢化であったりとか、あるいは AI の導入による雇用の崩壊であったり、あるいは国際関係の変化であったりという話をしたんですけども、教員の方たちあんまりそれに対しては興味を示していただけませんでした。 어제 이제 그 말씀을 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였던 고령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그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는 아이 숫자 자꾸 들고 있는, 그다음 AI 도입에 의한 어떤 고용 조건의 변화, 국제 정책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 교사분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でその後も今朝も新聞記者の方のインタビュー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これから学校教育、家庭教育はどうあるべきでしょうかっていう非常にかなり直接的なですね、今すぐどうしたらいいかというご質問だったんです。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ただ未来の教育について語るとなりますと、これから世界はどう変わっていくのか、韓国社会はどう変わっていくのか、これについてのある程度の見通しがなければ未来の教育のデザインについて語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미래 교육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기반 위에서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でも昨日あんまり受けなかったので、今日はその話はいたしません。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どっちにしてもすごく社会がですね、激動して大きな変化を遂げていく中でも、子どもたちが生き延びていけるようにどういうような能力や資質を開発していったらいいか、そういう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어떤 기능, 어제 어떤 반성을 되돌아 교훈 삼아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격동기 혼란기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획득해야 되고 어떤 능력을 몸에 익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教育をめぐる環境の変化の中には、おそらく一番予測しにくいものというのは科学技術の変化があります。 과학 기술 때. 科学技術。 기술.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측하기가. 技術の変化っていうのは我々の社会の固有の歴史的な変化とは全く無関係に科学技術だけどんどん変化していくんです。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어떤 그 초고령화 문제라든지 인구의 감소나 이런 문제와 다르게 계속 혼자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하기 못하게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一番劇的な変化はおそらく自動機械翻訳です。 가장 그 극적인 어떤 기술의 진화는 자동 번역기의 발명, 출현이죠, 그죠? 現在日本でも韓国でももちろん世界中すべての非英語圏の国では英語の学習というのが学校教育によって非常に優先的な課題になっています。 영어권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어 학습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場合によっては学習努力の半分近くを英語の学習、オーラ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英語の学習に使っています。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영어 학습에 특히 오럴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英語が喋れなければグローバル化していく世界の中で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そういう、脅迫の中で子どもたちは英語の勉強を強いられています。 일종의 그 교육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제 협박 같은 거다, 그죠? 앞으로 영어를 말하지 못하면 이 글로벌 사회에 살아나갈 수 없다는 협박 속에서 아이들은 영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しかし現実には自動機械翻訳の進歩というのは著しいものがあります。 근데 지금 자동 번역기의 어떤 발전 상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昨年日本でのある雑誌でですね、自動機械翻訳の専門家の人が英語の学者の英語教育者の人と話をしていました。 작년에도 어떤 잡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자동 번역기를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영어 어떤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한 대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自動機械翻訳というのは随分段階変わりまして、第1段階、第2段階、今は第3段階に入っていまして、AI が導入されていて、ディープラーニングというものをしてですね、人間が語学を習得するのと同じような形で機械が新しい言語を習得していくと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 지금 이제 영어 특히 외국어 자동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인간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똑같은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現在の自動機械翻訳のレベルと大体ですね、TOEICのスコアで600点ぐらいと言われています。 지금 이제 자동 번역기 하나만으로 600점을 딸 수 있는 거죠.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あと数年で800点になるというふうに自動機械翻訳の専門家は言っています。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전문가는 800점까지 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特に日常生活で話す場合とかですね、あるいは非常にロジカルで一個一個の単語の意味がはっきりとしている、例えば学会発表のような言葉の場合というのはほぼ自動機械翻訳で問題なく翻訳できるようになる。 어느 경우에서 가장 자동 번역기가 발군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면 학회 같은 경우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어떤 로직이나 어떤 문장 같은 게 그런 경우에 자동 번역 전혀 문제 없이 통용이 된다는 거죠. ですからその自動機械翻訳の専門家はこれから先学校で英語を教える必要はなくなると断言していました。 그 그러니까 외국어 자동 전문 번역을 하는 그 사람은 앞으로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も例えばその通訳であったり翻訳家であったり、あるいは外交官のようなですね、非常にデリケートなニュアンスを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場合は英語を特殊な専門的能力として身につけ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けれども、 99% の子どもたちは英語を習得する必要がないとその学者は断言しております。 그러니까 99% 예를 들면 외교관이라든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99% 아이들은 굳이 그런 일을 안 할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할 필요 없다라고 그 자동 전문 번역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私この話をですね、先だって日本のですね、中学高校の英語の先生たちの集まりでしました。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언제 했는가 하면 그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で今の中学高校の英語の先生の中で自動機械翻訳、英語の翻訳能力がどれぐらい上がってるか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フォローしている人はいますかとお尋ねしましたけども、ほとんどい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읽었던 그런 어떤 대담, 굉장히 전문 번역기가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팔로우하고 있는 교사가 몇 명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文科省、日本の文科省もですね、英語ができる日本人というプログラムをだいぶ前に作りまして、一生懸命ですね、英語が喋れるようになるように、今度はいよいよ小学校の3年生ですね、9歳から英語の授業が始まるようになりました。 지금 이제 일본의 문부성, 우리나라 같은 교과부 같은 데죠. 거기 관료가 이제 어떻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일본인을 길러낸다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9살, 만으로 9살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英語を使って意思疎通することの重要性は誰でも理解しています。 뭐 영어를 사용해가지고 영어를 사용해가지고 영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니까 스미마셍 안 썼다 이거 미쳤다는 거. さっきのすみません。
英語一つの手段として英語を習得することの重要性は誰でも理解してい 물론 ます。 이제 여러 가지 그 해가지고 영어를 습득하는 것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이. それはこの場所からあの場所に行く距離を何キロか先のところに行くことに必要性があるというのと同じことです。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왜 가야 되는 필요성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로직입니다. 하이. でもその時に歩いていくのか、自転車で行くのか、バイクで行くのか、あるいは自動車で行くのか、他の代替手段があるという場合は、一番早くたどり着ける手段を人は選びま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거리를 가장 최단의 시간을 사용해서 자동차가 갈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 基本的に言いましたけど、これはまだあんまり使い勝手良くないんですけど、 지금 아직 다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으로 가장 좀 효율적인지. 지금 우찌다생이 보여주고 계신 게 자동 번역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도죠. これ小さい機械ですけども、これ日本円で38,000円です。 이 작은 기계이면 일본 돈으로 38,000원입니다. 38만 원 정도 하겠죠? この機械が60カ国語を翻訳します。 이 작은 기계가 60개 국어의 말을 합니다. 日本語を話すと、例えば日本語を話すと韓国語で翻訳してくれる。 예를 들면 일본어를 말하면 한국어로 나옵니다. 韓国語を聞くと日本語に翻訳。 한국어를 말하면 일본어가 나옵니다. 昨日から何度も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今一つですね、機能が良くないんです。 근데 사실은 이렇게 60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38,000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短いセンテンスをはっきりと言ってもらわないと訳してくれない。 특히 짧은 문장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ただこれはあくまでもテクニカルな問題であって技術の改良はどんどん進んでいきます。 이건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개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原理的には外国語で喋った言葉を別の外国語にですね、ボタン1個で翻訳できるってことはもうこんな小さな機械でできることなん。 기본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은 이 자그마한 기계로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외국어를 말하면 그 해당 모국어를 들려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少し前まで例えば電卓ね、計算っていうのを、ほとんどの人たちは筆算で紙に書いて鉛筆でやっていたわけですね。 지금까지 많은 사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자계산기를 아주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필사한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初期の計算機っていうのは、覚えてらっしゃる方い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手回しの計算機でですね、非常に時間がかかったし難しいものでしたけども、それが電卓になってそれが何万円もするものからどんどん安くなってきて、今は1000円以下ぐらいで、非常に高性能の電卓が手に入りました。 처음에 전자계산기가 출현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막 돌려야 되고 그죠? 굉장히 돌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지금은 전자계산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자동 번역기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この38,000円の自動機械翻訳がですね、2980円とかですね、でコンビニで売ってる時代が来るまであと10年もかかんないと思います。 이제 이게 39,800엔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아마존에서밖에 구입할 수 없는 이 기계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3만 원 정도로 저기 어디고 그 뭡니까 그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スター・ウォーズに 3PCO というロボットが出てきまして、金ピカのロボット、あれは宇宙のすべての言語を話せる通訳ロボットなんですけれども、あれをずっと縮めたやつがポケットサイズでそれこそ3000円ぐらいで手に入るという時代がもうすぐに来るわけですね。 스타워즈 영화를 보시면 그 급빛하고 있는 로봇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성능이 이 자그마한 기계에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서 60개국을 앞으로는 더 많은 국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これは学校における英語教育法とか、あるいはその外国語教育、外国語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必要性といったことと全く無関係に起きた事件です。 이것은 사실은 외국어 어떤 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기본적인 어떤 교육법, 기본법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자체, 테크놀로지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この自動機械翻訳機の出現が我々に問いかけるのは、外国語を学ぶ本当の意味は何かということです。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봐가지고 이런 기계가 등장했다는 것은 외국어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물어야 되는 시기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이.
本来であれば外国の教師、英語の先生も含めて外国の教師というのは母語以外の言語を学ぶことの本当の意味は何かということを問うべきだったんです。 보통 외국어 교사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모국어 위에 외국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물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물어야 되는 부분이죠. でも英語ができないとグローバル化する世界にキャッチアップできないとかですね、英語ができないと就職できない、そういった実利的な理由によって外国語の習得を子どもたちに動機づけてきた。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한테 동기를 계속 지워왔던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영어를 못하면 글로벌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영어를 못하면 취직이 안 된다는 그 두 가지 어떤 아주 실용적인 어떤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계속 시켜왔습니다. 自動機械翻訳が出現した後にですね、子どもたちに対して外国語を学ぶことの必要性、その本質的な意味について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す。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 어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자동 번역기의 시스템 출현 이후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 본질적인 의미를 물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英語の先生たちにその時に問いかけたのは、あなた方は中学生、高校生たちが英語を学ぶことに何の意味があるんですかと聞いた時に、自動機械翻訳があるのに英語を学ぶことに何の意味があるんですかと聞いた時に答えられますかということを問いかけました。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봤는가 하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던진 것은 그러니까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자동 번역기가 있는데 영어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들은 제대로 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私は長くフランス語の教師をしていましたので、フランス語を教えることにどんな意味があるかということをずっと考えておりました。 저는 오랫동안 프랑스어를 또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뭘 생각했는가 하면 왜 프랑스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特にある時期からはですね、大学の教師の中でもその第二外国語、フランス語、ドイツ語、中国語、こんな言葉は学ぶ意味がないと。英語ができればもういいんだから、全部の第二外国語をやめて英語に統一しようということを、そういう過激な意見を言う人もいました。 어떤 그 교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분들이 가면 외국어는 영어면 됐지 뭐 중국어나 독일어, 프랑스어는 필요 없다라고 과격한 어떤 그 제안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そういう環境の中でしたから、外国語を学ぶということの本質的な意味は何だろうということをずっと考えていました。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외부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왜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혼자서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それは一言で言えば母語ですね。自分の母国語という檻から出ることだと僕は思います。 제가 생각하는 외국어 공부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모국어라고 하는 과목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과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母国語の中で僕らはものを考え、ものを感じ、自分を表現します。 우리 보통 모국어 안에서 생각을 하고 세계를 보고 말도 하고 감정도 가지지 않습니까? 外国を学ぶというのは自分たちとは全く違う仕方で世界を分析する人々がい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です。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분절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自分たちとは違う音韻で言葉を語る。 자기들과 다른 의문으로 말을 하구나. 自分たちの国の語彙には存在しない語彙を持っている人たちがいる。 자기 나라의 vocabulary, 어휘에는 없는 어휘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自分たちとはシンタックスが当時の構造が全く違う言葉で世界について語る人たちがいる。 자기 나라의 모국은 전혀 다른 통사론으로 세계를 말하고 세계를 분절하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自分の母国語に存在しない音韻を初めて発音する時のその時のときめきっていうのを皆さんはご記憶だと思います。 여러분들 혹시 외국어를 처음 배우실 때 전혀 우리나라에 없는 음운으로 외국어를 처음 입에서 낼 때의 어떤 두근거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아마 오버타임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フランス語でとかこうね、そういうのって 프랑스에 뭔가 프랑스를 하시는 그 미아시 지금 あるいはですね、自分の母語には存在しない外国語の語彙、それが表す
感情であったり、それが表す概念であったり、それが表す感動であったりっていうのは、母国語には存在しないわけですよね。それはその外国語を習得することによって、そこで自分が発見していくわけです。 자기 나라에 없는 어떤 통사로, 자기 나라에 없는 감각으로 사람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고 세계를 말하는 데도 감동, 놀라움 이런 것들 경험해 나가는 것이 외국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外国語を学ぶことというのは、理解とか共感のためのチャンネルを作るんじゃなくて、理解も共感もできないような社会集団が地球上にたくさん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だと思います。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계속 본질적인 얘기는 그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해와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지구에 굉장히 많이 있구나를 배워 나가는 거죠. 本当の相互理解、国際理解っていうのは、僕たちは同じ人間で同じことを考えている、同じようなロジックで判断して、同じような感情や概念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국제적인 상호 이해는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이해 능력을 갖고 있고 똑같은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감각과 다른 이해 능력과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갖고 있거를 알아가는 겁니다. 外国語を学ぶことの最優先のもし目的があるとするならば、それは自分の理解も共感も絶した他人ともなおかつ共にいることができる、共に仕事をすることができる、共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ことだと思います。 원래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뭔가 하면 그렇게 공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익히는 겁니다. 外国語教育の話をしていると長く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も、もう一個だけ言わせてもらいますとですね、外国語には目標言語と目標文化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외국어 이야기하면은 오늘 이거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하나만 더 목표 문과, 目標言語と目標文化。 목표 언어와 목표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는 두 가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例えば韓国語だったら韓国語が目標言語で、韓国文化が目標文化。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한국어가 목표 언어고 한국 문화가 목표 문화가 되겠죠, 그죠? 韓国語を学ぶ場合は理由は割と簡単で、韓国語を学ぶ人たちのほとんどは目標文化、韓国文化に対して興味があるからです。 보통 한국을 배우는 이유는 가장 아주 쉬운 것 중에 뭔가 하면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을 배우지 않습니까? 韓国の政治や社会や文化や場合によっては音楽や美術や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理解していきたいという 조금 目的がはっきりしている。 조금 이제 목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문화를 배운다는 건 정치, 그다음에 사회, 음악, 미술, 용산,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부분이죠. でも現在日本や韓国における英語学習の英語は目標言語ですけども、目標文化は何でしょう。 지금 우리가 일본과 한국에서 굉장히 열을 기울여 가지고 하고 있는 영어 교육에 목표 언어는 영어인데 목표 문화는 무엇인가요? 목표 문화는 무엇인가요? 日本の子どもたちが英語を学ぶ時の理由は、英語を学ぶことによって高い社会的地位について、それによって高い年収を得る、日本社会の中で良いポジションに上がっていくというのが英語学習の主な動機です。 지금 일본의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모티베이션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스테이터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부분, 두 번째는 연봉,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 세 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高い賃金が欲しい、高い地位につきたい、多くの社会的な威信を享受したい、こんなことって別に日本国内では誰でも知っていることです。 그것은 굳이 외국어를 공부 안 해도 일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임금이 높으면 대우를 받고 위신이 높고 그다음에 포지션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金が欲しい、高い地位につきたい、日本人が誰でも知っていることを、それを身につけるために外国語を勉強する。 일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가치관을 획득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ですから日本の学校教育における英語は目標言語ですけども、目標文化は日本なんです。 그러니까
목표 언어는 영어지 않습니까? 아까 한국어 목표 언어는 한국어고 문화는 한국 문화라 했는데 일본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어 교육의 실태를 보면은 목표 언어는 영어고 목표 문화는 일본입니다. 그렇죠? 네. 外国語を勉強することを通じて母国の価値観や母国における社会システムを強化する。それ外国語を学ぶことっていうのは本来であれば母国語の檻から出るってことだったのに、現在行われているおそらく日本の場合でも韓国の場合でも外国語を学ぶっていうことが母国語の檻を強化することになってはいませんでしょうか。 원래 아까 제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모국어의 우리로부터 과목으로부터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어떤 영어 교육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영어 교육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그 과목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뉘앙스가 쏟았다. 何か付け加えてくださって。いえいえ、そうでもない。今申し上げた通りですね、学校教育において子どもたちに教え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というのは、実は君たちが知っている世界というのはとても狭い世界だ。君たちが世界を分析している仕方は非常に得意なものであって、君たちの価値観とか美意識というのは非常にローカルなものなんだということ、それをどうやって超えるのかということを教えるのが学校教育の目的だと僕は思います。 제가 생각하는 학교 교육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분별하는 방식,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가치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로컬한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학교 목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から先その社会が大きく、激動して移行期的な混乱の中に入っていく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おいて子どもたち、これから世に出る子どもたちは見たことも聞いたこともないような新しい政治的な状況、経済の状況、文化の状況に遭遇するわけです。 지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이행적 혼란기, 격동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시대를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정치적 조건이 새롭게 출현할 것인지, 어떤 경제적 조건이 새롭게 출현할 것인지, 어떤 새로운 세계가 출현할 것인지를 전혀 그런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自分の持っている手持ちの物差しではその価値が測ることができない、自分の語彙では語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な思念や感情、自分には理解できないような振る舞い、そういうものを前にしたときにどうやって適切に振る舞うのか、これが子どもたちにこれから求められる社会的な能力だと思います。 지금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량형,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잴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vocabulary, 어휘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私武道、合気道という武道を40年以上やっておりまして、それと並行して今から20年前から能楽というものをやっております。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40년 동안 무도, 합기도를 하고 계시고 20년 전부터 하시고 계시는 게 노가크, 능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가부키와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약간 그런 계열의 예술 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能楽というのは日本の中世に発祥した今から650年ほど前に始まった芸能、ある種の仮面劇でありまして、今でもほぼ650年前のまま同じ形のものが上演されています。 지금 방금 말씀드린 능악이라고 하는 노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것이 일어난 것은 650년 전의 일인데 그죠? 똑같은 형태, 일단 가면극이죠. 가면을 쓰고 뭔가 노래를 부르고 뭔가 연극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때 650년 전의 어떤 전통이 그대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가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まあ、多くの仮面劇がそうであるように、舞台の上に出てきた人物の上に、神や鬼神他の資料などが憑依してでしばらく憑依することによって別の次元に行ってまた最後に戻ってきて終わるという形式です。그 어떤 형식인가 하면은 아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식의 극 진행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빙의를 해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4차원이라는 게 넘어가서 좀 하다가 다시 차원으로 돌아온다든지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 노의 흐름입니다. 武道を25年ぐらい修行した後に私は何かもっと別のものを学ぶ必要があると思って農学を選択しました。 제가 원래 그 무도만 하였는데 무도를 하다 보니까 무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자각해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노라고 능악이라고 하는 예술입니다. それは現代日本人の身体のままで武道の稽古をどれだけやってもあるレベルから先に行け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からです。 제가 어떤 부분에 자각을 했는가 하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법, 사용하는 신체 기법만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무도를 수련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다시 능악이라고 하는 650년 전에 나왔던 일본의 전통 예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련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僕自身は自然に喋ったり立ったり座ったり歩いたりしているつもり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もう完全に現代日本人に固有の独特の民族史的に規定された得意な運動なわけです。 제가 평소에 그냥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서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따져보자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대 일본인들이 만든 고유의 신체 기법 그게 묶여 있는 거죠. 하이. 現代日本人のような表情をして現代日本人の発声法で現代日本人の歩き方立ち方でそして戦国時代今から700年前800万年前に生まれた武道の型をやるということには限界があるんです。 한계가 있다는 거. 지금 일본인들의 현대 발성법, 걷는 방법, 서는 방법, 호흡법 이런 것만 가지고는 오래전에 나왔던 그 무도, 합기도를 제대로 뭔가 수련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신체로 돌아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そこで武道が大体発生した頃の日本人がどんなふうに発生したりどんなふうに立ったり座ったりしていたのかどうやって手足を動かしていたのかそれを知るために650年前からあまり変わっていない農学を学ぶことに 제가 이제 그 당시에 65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지금 현대인의 일본인과 다른 발성법을 사용했는지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섰는지 어떻게 걸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득하기 위해서 노를 시작했습니다. 習い出して本当に驚いたことは中世日本人の使い方体の使い方では一歩も歩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중세의 그런 어떤 것을 보면 한 발도 걸어다니지 못하는 것을 사실 알게 됐다는 거죠. 하이. 我々と全く違う体の使い方を要求され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걸 자각하게 된 거죠. 하이. 発声法も全く違う。 발성법도 다르고, 하이. 전혀 다르고. そしてそこで演じるのはさっき申し上げたみたいに心霊が取り付いてきた人間が何かに憑依された状態を表現する。 그때 그 당시에는 신령이 내려와서 빙의된 상태로 뭔가 연기하는 현대인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신체 기법을 같이 그것을 자각하신 거죠. 하이. 現代日本人が全く自分と身体運用の文法が違う中世日本人の体の使い方をしてかつ人間ではないものに憑依された状態を表現するこの困難さがお分かりになると思います。 야, 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빙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자원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한다는 굉장히 곤란한 작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체, 현대인의 신체 감각으로 하는 거죠. 하이. 学び出した時に最初に、農学の私の師匠が言ったことは農学の一番能舞台に立って一番大事なことは臨機応変といったことです。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스승님한테 배웠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 스승님 계시겠죠, 노를 가르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무대에 섰을 때
임기응변 능력이라는 거죠. 하이. 臨機応変っていう言葉は韓国語にもあるんですか？ 사케요. 지금 이제 임기응변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하이 아리마스 있다고 지금 방금 했고 스이야쿠 시마시다 또 고맙습니다. 機に臨んで変に応ず。 그건 한자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응변 아시죠, 그죠? 하이. 20年間稽古してますけども、考えてみたら師匠が能舞台上の心得として言った言葉はこの一言です。 20년 동안 그 노 무대에 서가지고 계속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맨날 그 이야기를 하고 임기응변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技術的にはこう歩けとかこう座れとかこういう発声をしろとかこういう表情をしろとかいう具体的なテクニカルな指示はありましたけども、心構えとしては一つだけでした。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된다든지 자그마한 어떤 스테일 스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멘탈리티 자세는 뭔가 임기응변이라는 거예요. 能舞台における臨機応変とは何のことだろうということをずっと考えて稽古していました。 이 능악의 어떤 무대에 섰을 때 요구하는 임기응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또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능악 무대에 서신 거죠. だって決まってるんですから、どこにいてどういうようなセリフを言って何を歌うかってことはきちんと台本があるわけですから、臨機応変の余地はないわけです。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가지고 멈춰서 가지고 뭔가 대사를 친다. 여기까지 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과연 임기응변이라는 어떤 그런 행동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따져보면. 全てが決ま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臨機応変、機に臨んで変に応じるとは何のことかと考えて10年ぐらい稽古した時にある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여지가 들어올 틈이 없는 데라고 생각하고 계속 뭔가 생각을 하면서 10년 정도 계속 그 능하게 수련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その時は舞林という形式のものをしていたのですけれども、これは、自由体、コーラスグループです。4人いて、後ろに林ですね、ミュージシャンがいて、はい4人のミュージシャンがいて、その前で私が一人で踊るという形式のものだ。 어떤 교회는 가면은 뒤에 이제 4명의 코러스가 있고 그들이 합창 그 뮤지션이 있는 거. 그 4명 앞에서 제가 춤을 추는 거죠. 그 능하게. 그런 어떤 형식입니다. 그 타테바야시, 타테하야, 마에바야시라는 이름의 어떤 형식이죠. でその時に能舞台をスーッと道順通りに移動している時に能舞台の中の空間の密度が変化している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뭔가 움직이다 보니까 뭐 어떤 변화를 자각했는가 하면 공간의 밀도가 바뀌고 있다는 그것을 자각하게 됐어요. 공간의 밀도. 能舞台は3弦四方とかいや 5.4 メートルの四方の狭い舞台ですけども、そこの中の空間に濃淡や粘り気の違いがある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네바리의 찌요사 띠도가 뭔가 끈적끈적거림, 강함과 약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것이 차이가 있구나. 공간의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를 자각하신 거죠. ただの空間なんですけども、この空間はこの線は通れる。この線には微妙に抵抗がある。ここは体がこういうふうに曲が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を地歌のコロスの歌声や囃し方の楽器の音、あるいはそこに置いてある、柱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によって非常に複雑な流れが舞台の上に刻一刻と変化してある。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간의 밀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로 가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로 가면 굉장히 저항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레이어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서 있고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 코러스가 있고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신 거죠. 道順っていうかコレオグラフィーは決まってるわけです。決まった通りのことをする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この決まった通りの動きっていうのは実はそこしか動くべきところがないという 100%必然的なラインをかたど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にその時に気がつきました。 근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걸을 수밖에 없는 뭔가 관계 속에서 필연성이 발현하는 거죠. 이머전트 그죠?
나도 그 관계 속에서 그쪽으로만 가야 되는 필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치다 선생님은 자각하신 거죠. 하이. 多分最初にこの今から650年前にこの最初のコレオグラフィー型を作った人はこの歌いこの林の音楽の中ではこの形しかありえないこの順番で動くしかないしここでこういう動作をする以外のことはありえないという必然性のある動きを気がついてそれを型として残し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카타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일종의 형태 같은 건데 그 650년에 노우라는 것을 만든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지금 뒤에 있는 코러스와 기둥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동작밖에 될 수 없는 필연성이 여기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안 상태에서 카타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죠. 전하기 위해서는 그죠? 아이. その頃に、クロートの脳学士の方と対談する機会があるんです、その時に、開きというこういう動作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の動作の時に指が引っかかる気がす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그때 이제 프로의 지금 아마추어시잖아요. 프로의 어떤 그 능악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히라키는 이렇게 싹 연다는 거죠. 이렇게 여는데 이렇게 여는 순간에 여기서 뭔가 손가락이 뭔가 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딘가에. 引っかかるっていうかですね、ゼリーの中に指を突っ込んでゼリーをずっとかきながら引いているような感じがする。 본젤라또 같은 제리를 이렇게 꽉 할 때 느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걸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といったらそのクロートの方がうちの流儀でもそう申します。 우리 그러니까 그 프로의 그분은 또 다른 유파의 능악사인데 우리도 그렇다고 그 프로의 능악사가 저한테 僕 말씀하셨어요. はゼリー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ご流儀では寒天の中を通すように 그러니까 저는 젤인데 그분은 우무가사리 한천이라 부르죠. 한천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죠. 何にも別に空気中には何の抵抗もないんですけれども空気中に何の抵抗もないんだけれどもあるその師匠歌の師匠である型をするときにこの動きに必然性が生じる、ここではダメだここだけが指にある種の引っかかりがあって、その引っかかりに導かれて最適動線をたどって動いている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바로 여기에 뭔가 그 손가락에 걸리는 뭔가를 그 추적해가지고 이제 무대를 실현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それからあと自分でその能楽の稽古どういうものか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てそれはいるべき時にいるべきところにいてなすべきことをなすこれは決まっ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でした 제가 이제 그 능악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는 거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곳에 거기서 뭔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때 뭔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いるべき時にいるべきところにいてなすべきことをなすこれ私がやっている武道要諦武道の真髄です 무도의 진수, 제가 하고 있는 합기도의 진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무도의 진수입니다. 考えてみれば当たり前でいるべきところ例えば相手が切り込んでくるという状況でも1ミリでもそこから離れていれば刀は当たらないし1秒でも前に動いていれば刀は当たらな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상대방의 어떤 적이 나를 배로 볼 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1mm 정도로 뒤로 있으면 안 베이잖아요. 1mm 조금 밑에 있으면 또 안 베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죠. でこれは例えば刀が切り込んでくるのを見てもうすぐ来るからじゃあ逃げようでは間に合わないわけです 근데 이제 그게 칼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구나. 이제 도망가야 되구나. 시간이 안 맞잖아요. 벌써 베고 마는데 그죠? 베이고 마는데. 武道の稽古で我々が体得していく能力っていうのは今ここにいてはいけないというところが分か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무도를 통해서 합기도 수련을 통해서 배우는 건 여기 있어는 안 되는 곳에 있지 않는 것 그런 걸 배우는 그런 능력을 배우는 거죠. 具体的にここにいると危険が切迫してくるってことが分かるからではなくて分からないんだけれどもここにはい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がする 이게 있으니까 뭔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아는 그게 중요해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를 느끼는 능력이죠.
武道の稽古をして我々が習得すべきこと、一言で言うと、自分はどこにいるべきかを知ることです。 무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죠.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 自分はどこに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客観的に認識するんじゃないんです。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건 다릅니다. ここにいていいのかいけないのかが分か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 있어도 좋은지 있었으면 안 되는지를 아는 능력이죠. ここは自分がいていい場所なのかいてはいけない場所なのかということがどこにいるかということよりも優先するんです。 어디에 있어야 될지보다 더 우선순위가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인지 있지 말아야 할 곳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게 우선순위 높은 거죠. 武道の用語ではこれを座を見る、木を見るということです。分かるかな。 키워미러.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어떤 그 전문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쓰신 적이 처음인데 좌를 본다, 앉을 좌자. 근데 기운할 때 기를 본다. 이렇게 무도에서는 표현한다고 합니다. 座を見るというのは空間の中における今与えられた空間の中で自分がどこにいるべきかを知るということ。 좌를 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주어진 공간에 어디에 있어야 될 건지를 파악하는 거죠. 좌오미르. 좌석할 때 좌. 木を見るというのはいつ自分がいるべき時を知ることです。 아까는 이제 스페이스였지 않습니까? 좌는 근데 기는 타임. 때를 본다는 거죠. 있어야 될 때를 보는 거죠. 筋骨を鍛えるとか、例えば刀とか槍を早く強く動かす、こういったことは実は全く副次的なことなんです。 예를 들면 금고를 사용해 빨리 칼을 베는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들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빨리 베고 금고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세컨드리 부차적인 이야기지. 지금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와 시간을 보는 거죠. 柳生宗則という江戸時代の剣客、将軍家の剣術指南番をやっていた名人があります。 가다나로 메이지난데스. 야규이라고 하는 그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굉장히 곤란한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유명한 어떤 칼을 잘 쓰는 명인이 에도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この人が有名な兵法家伝書というその武術の伝書の中で最も大事なことは座を見ること、気を見ることであると書いています。 그 어떤 그 달인이 그죠? 그런 어떤 남긴 무술 전법 같은데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도가로서 예를 들면 좌를 본다, 기를 본다, 스페이스를 본다, 타임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人はいるべきでないところにいることによって命を落とす。 그러니까 인간은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바람에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いてはいけない時にいることによって命を落とす。 그러니까 해서는 있지나 말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最も大事なのは自分がいるべきところ、いるべき時を知ることである。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언제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이라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そして自分がいるべき時といるべきところというのをですね、人間は上から俯瞰的に見下ろす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그러니까 그 흑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의 눈이 돼가 조감적으로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언제 있어야 될지를 자기의 위에 서가지고 조감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않기 때문에. これから起きる未来で起きることに対する予知なわけです。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잖아요. 그 일 자체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ロードマップもないし、マニュアルもないし、ガイドラインも何もないわけです。 로드맵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それでも人間はある場所に立った時にこの場所に長くいてはいけないことが分かる。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여기 오랫동안 있어서 안 되겠구나를 안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あるいはある場所にいて、ここには来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だけど今ではない、分かる。 그러니까 지금 오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오해야 될 곳이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아는 거죠. 武道と能楽というのは非常に密接な関係があって、多くの武道家たちが能楽を稽古するように言ってるんです。 무도하고 그 능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무도가들이 반드시 능악의 수련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ただ実際に武道と農学の両方やってる人間ってのは非常に少ない。 少ないんですか? 非常に少ないです。 그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まあ、現代日本の武道家っていうのはどちらかというとそのスポーツ、競技的な武道をやってる方たちなので、その昔ながらのそういう武道修行をして、どのような資質を開花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とはちょっと方向が違ってきている。 최근에 무도의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스포츠 유도라든지 그런 쪽이니까 이쪽에 그런 전통의 어떤 신체 기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세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일이 잘 없겠죠. まあ、例えばそのオリンピックで金メダルが欲しいというようなアスリートにとっては、その座を見るとか木を見るといったことは必要ないわけです。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좌를 본다, 길을 본다 이런 별로 필요 없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だってそのオリンピックの例えば決勝の試合がどこでやって、いつやるかって決まってるわけですから。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하고 어느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캐나다에서 한다, 밴쿠버에서 한다, 몇 시에 한다,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武道家が求められているのは、要するに基本的には人間すべてに要求されていることですね。 그러니까 무도가가 해야 되는 어떤 키워야 되는 능력은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れから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状況において、少なくともここにいていいのかいてないのか、いるとしたらいつなのか、するとしたら何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先駆的に予見的に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我々全員にとって生き延びる上で最も重要な力だと思います。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언제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本来は学校教育も子どもたちに一番教えなきゃいけないのは、一人一人にとって座を見る力、木を見る力、どこにいつ行って何をすべきか、これは誰も教えてくれない。自分で直感的に知るしかない。でもそれはその力は育成することが可能なんです。 그 학교 교육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아까 자오미르, 키오미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いるべき場所とはどこか。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昨日も話したんですけど、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私武道と農学のほかにスキーも稽古しておりまして、 굉장히 많은 걸 하셔가지고죠. 무도 합기도도 하시고 능악도 하시고 스키 SKI 스키도 하고 계십니다. SKI スキーはそんなうまくないんですけども、何年か前から割と真面目に先生について修行しております。 뭐 그렇게 잘 타는 건 아닙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이제 스승님한테 배우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その時に今から3年ほど前スキーのコーチの時に私の師匠がですね、一番大事なことはスキー板の上の正しい位置に乗ることであるとおっしゃる。 그 스승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스키를 탈 때 스키장 위에 정확한 위치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옳은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私すぐに質問しました。 바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先生、正しい位置ってどこですか？ 선생님, 정확하고 옳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先生の答えは、正しい位置にいつでも戻ることができるのが正しい位置だと。 다다시 옳은 위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옳은 위치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위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これは非常に深い言葉だと思いました。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구나, 이야기가 굉장히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私のスキーの先生は、非常に日本で有名な伝説的なスキーヤーでした。 저희 그 스키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은 전설적인 스키를 다시 스키어입니다. スキー板さえ履いていれば、スキー板を履いていて雪があれば、どんな斜面でも滑れるという人です。 그분은 뭐 그 스키장에 들어가가지고 눈만 있으면 언제든 스키를 탈 수 있을 정도 굉장한 어떤 실력을 갖추신 분이죠. その先生の言葉だったので、私本当にその言葉をよく噛み締めて、それからずっと考えておりました。 그런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스키의 달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어 봤습니다. 正しい位置とは正しい位置に戻ることができる位置のことである。 옳은 위치라는 것은 옳은 위치에 돌아갈 수 있는 위치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위치가 옳은 위치다. これは言い換えると、正しい位置というのは正しい位置を次の選択肢として持っている場所のことだという。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위치가 옳은 위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옳은 위치라는 거죠. ロジカルに言うと、最も多くの次の行動の可能性を持っているポジションのことを正しい位置という。 조금 더 다르게 말한다면 선택지를 많이 가고 있는 위치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선택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옳은 위치라는 거죠. あるポジションが正しいものであったかどうかというのは次に分かるわけです。 그러니까 결국은 옳은 위치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だから私の定義は、その先生の言葉を聞いて私が定義した言葉というのは、正しい位置というのは次の動作の選択肢、最大の選択肢を持っている場所である。 제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이제 곱씹어가 해석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다음에 선택할 것은 최대의 선택지를 갖고 있는 위치. 그것이 옳은 위치라고 저 나름대로 곱씹어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언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次に取ることができる動作、最も多くの動作の可能性を含んでいる場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동작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위치. 最も多くの動線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場所。 가장 많은 동선을 취할 수 있는 위치. 言い換えると最も自由な場所。 좀 더 바꾸면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죠? 바꾸면 좀 굉장히 자유로운 위치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これが正しいポジションだと思います。 그것이 옳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れは考えてみると、先ほど申し上げた柳生宗則の座を見る、木を見るということとおそらく同じことを言っている。 결국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까 그 야나기 그분의 어떤 메이징과 명인이 이야기했던 자를 본다, 길을 본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柳生宗則が言っている座を見ているべきところにいるというのは、次の行動の選択肢が最大の場所、最も自由度の高いところに立て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장소에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은 다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위치에 선다는 이야기겠죠. 能の先生がおっしゃった臨機応変ということも、機に臨んで変に応じるというのも、要するに正しい場所というのは臨機応変ができる場所ということです。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능학에서 이야기하고 임기응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옳은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임기응변이라는 것은 これらが教えていることは、農学も武道もスキーでも教えることは一つで、あなた自身が最も自由である場所、あなた自身の次の選択肢が最大化するところに立ちなさいという教えだと思います。 당신의 선택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곳에 서라. 그것이 능학과 합기도와 스키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逆に考えると、最も我々の生命力が下がって最も危険になるのは次の選択肢が一つしかない。 가장 우리들의 そういう位置のことです。 생명력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다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위태로운 사태죠. 그렇죠? 次に選択できる動線が1本しかなくて、動き出すタイミングがこの時しかない。そしてできる動作がこれしかない。これが最も弱い位置。 가장 약한 선택할 이거밖에 없고 선택할 때가 이거밖에 없는 시기가 이거밖에 없는 가장 위태로운 위치겠죠. 自由度が最大化するタイミングで自由度が最大化する場所に立ってなすべきことをなせ、いるべき時にいるべき時にいるべきところに立ってなすべきことをなせ。我々はちょっとべきという言葉に引っかかってしまって、あたかもそこは単一の正解があるように思いがちですけども、全くその逆で単一の正解がないところが一番自由なの。 보통 단일한 어떤 정답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마음 편한 것 같지만은 단일한 정답이 있는 곳이 가장 부자유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있어야 할 곳과 해야 될 일과 가장 자유도가 최대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지. 단일한 정답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 있는 장소 가장 부자유스러운
포지션이겠죠. 하이. さまざまなこのような技術の伝統がずっと口伝で伝えてきたこと、これ最終的には一つに修練するし、これは今の学校教育においても最も優先的に開発する能力だと思います。 그 구전으로 전달되어 오는 그런 무도라든지 혹은 능학이라든지 뭐 스킬은 그렇다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priority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학교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이. 子どもたちに対しても彼らが最優先で習得すべきこと、自分にとってどこが立つべき位置か、いつ何をなすべきなのか、それを誰に教えられなくても自分で自読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학교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어떤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능력이겠죠. 하이. どうやってそんなことを教えるんだという疑問があると思います。 어떻게 하면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속에 표정을 보니까. 하이. ただ現実に武道をやったり農学をやったりスキーをしたりしていると、そういう能力がなしでは済まされないということは身に染みてわかるわけです。 제가 세 가지 무도와 스키와 능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를 몸소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신체 체험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하이. 実際に私合気道の道場、外風館という道場をやっておりまして、そこに何十人か小さい子供も来て合気道を稽古しております。 제가 지금 개풍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어는 가이후관이라고 부르는 도장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도 합기도 제자분들이고 그죠? 하이. この子たち入門したばっかりの時はデタラメな行動をします。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특히 합기도를 배우러 오면 막 대충 막 서 있는 거라 이렇게 서 있고 막 엉망무질서한 어떤 자세를 보이는 거죠. 하이. 道場は70畳の大きい道場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中でぐちゃっと固まっているんですね。 혹은 그 말은 70평이 굉장히 넓은데 굉장히 어떤 한쪽에 몰려 있는 거죠.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하이. 非常にランダムな動き方を、大体基本的には誰かが動き出してみんなそれについていってわーっと動く、そうした時にダマ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주로 랜덤으로 움직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하다 보면 그걸로 다 몰리가 있는 거죠. 합기도에 수련하는 아이들이. 하이. お互いにすぐに体がぶつかるし、お互いに動作を妨害し合うというようなポジションにそれでもいてしまう。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같은 장소에 몰리니까 혹은 서로의 동작을 방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겠죠. 하이. しかしこれが不思議なもので、1年ぐらい稽古してくると立つ位置が変わってくるんです。 하신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서 있는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아이들의 모습. 1년 정도 수련을 하면. 하이. 最初は座ってくださいと言っても固まって座ってるんです。 근데 처음에는 앉아라면 서로 막 묶여가지고 같이 뭉쳐져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하이. 1年ぐらい経つと一人一人の間の空間が等間隔になってくるんです。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많은 스스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で、질서통일하게. 人数を見て人数が多かったら2列になる。まだ2列が足りなかったら3列になるということの判断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그러니까 인원수를 보고 파악하는 거죠. 인원수 이 정도 되면 한 2열 정도면 되겠다든지 조금은 더 많은 3열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あるいは他の子どもたちの動線を妨げ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 다른 아이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均等な列を作るとか人の動線を妨げないということは別にそれを稽古してい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 물론 이제 그것을 수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열들을 제대로 정렬한다는 것을 수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 でも稽古を通じて皮膚感覚が敏感になってくる。自分がいる空間に対する感受性が上がってくると自然にどこにいたらいいのかが分かってくる。 그러니까 하다 보면 피부 감각이 향상이 되고 어떤 그 감수성이 좋아지니까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되구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지 사람의 방해를 하지 않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이. 子どもたちにいるべきところ、いるべきとなすべきこと、何かということを教えるのっていうのは先生方は工夫すればさまざまなやり方があると思います。
아이들한테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언제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やり方に特に正解はありません。 물론 방식에 무슨 특별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こうすれば絶対成功するというメソッドもないです。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메소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다. しかし伝統的なさまざまな技芸はほぼ例外なく体の感受性を敏感に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がいてはいけないところといるところを識別する能力を身につ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作られています。 그런 어떤 메소드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기회, 전통적인 기회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왔다는 거죠. 언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피부 감각으로 감수성을 기르는 방법들을 계속 수련해 왔, 가르쳐 왔다는 거죠. 전수해 왔다는 거죠. これから、未来の教育をどうデザインするかというのが今日与えられた演題だったわけですけども 처음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나왔대. 오늘 미래교육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7분을 남겨두고 드디어 출연하였습니다. 未来の教育はデザインできないという 미래교육은 디자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子どもたちの皮膚感覚を敏感にしていく身体感受性を研ぎ澄ましていくということこれに尽きると思います。 피부 감각을 길러주고 신체적 감수성을 명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のためには子どもたちが最も選択肢の多い生き方をするときに自分は最も自由を感じ自分が最も強いと感じるということを子どもたち自身が実感として経験する必要があります。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실감해야 되는데 가장 그 어떤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자유도가 높아지고 가장 최대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에 있는지를 스스로 실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多くの子どもたちは多分自由ということを言葉の意味を知りません。 많은 아이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 자체도 모릅니다. 身体実感としても自由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多分経験したことがない。 신체 실감으로도 자유란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我々は子どもというのは生来自由奔放であってそれを社会的な規範によって規制していくと考えがちですけど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自由というのは学習するものです。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는 것입니다. かなり集中的な長期にわたる体系的な訓練を受けないと自由とは何かということを子どもはついに知りません。 굉장히 오랫동안의 집중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그것을 학습하지 않으면 결코 획득할 수 없는 능력 중에 하나가 자유가 있습니다. 子どもたちが正しい位置で正しい時に正しいこと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は何よりも彼らに最も行動の選択肢が多く最も選択し得る動線が多い時に自分は生きている最も生命力がみなぎ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実感するということを経験してもらうしかないんです。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내가 선택지가 높고 어느 때 가장 기분 좋게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감으로 느끼는 수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自由というのは規律以前に自然状態としてあるものではなくて学校教育通じて家庭教育や学校教育やあるいは修行を通じてようやく得得できるものだということこれをぜひ皆さんには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이 부분만큼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시간과 굉장한 집중도를 높여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가정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아까 얘기했던 무도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획득해야 될 굉장히 그 여정이 힘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というところで大体 뭐, よろし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こんなもので 이렇게 저는 강의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というところを結論に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런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싶어요.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맙습니다. 제가 또 여기 나온 이유는
여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国語の先生なんですけど、高校の先生ですね。イウというのは隣にあるという意味、韓国固有語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一番近かったので私選ばれたんです。ここが。はい。 그럼 먼저 우리 그 학생이 오늘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우지다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간단하게 느낀 점과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1時間そのご感想を述べていただきたいと、その先の高校生にね、はい、先生の方が。 일단 그 강연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来た時にですね、すごい韓国に似たようなところが結構あるんじゃないかと、それ気づきました。日韓が結構共通点が多いんだと気づきました。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할 거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질문할 게 별로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의 출현 같은 걸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모두 기계가 담당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그래서 독창적, 감상적 또는 융복합적 사고가 필요한 일에만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의 교육은 그 단순 지식과 단순 암기만을 요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현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있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 있는 내신 시험이나 이런 것도 다 단순 지식이나 단순 암기를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창성을 요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질문인데 저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더 일본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본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합니다. 日本でも学校教育への市場原理の侵入、それからそれだけじゃなくて学校という組織そのものを株式会社のような形で再編していくという動きがこの10年ぐらい日本の各地で進行しています。で結果的には本当に学校そのものの中最も優先するのがその組織の管理ですね。生徒をいかにして管理していくのか、どうやって企画化していくのか、そして企画化して同質化した子たちをどうやって格付けしていくのか、格付けしていって上位者には褒美を与え、下位の者には罰を与えるというですね、非常にシンプルな仕組みができていて、端的にとにかく子どもたちをどんどん追い詰めていて、選択肢が本当に一つしかないような生き方、その中に追い込んでいる、集団を全部追い込んでいっている。子どもたちを特にですね、一番問題なのは子どもたち一人一人にみんなができることをみんなより相対的に少しうまくできる、その能力を競わせ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本来一人一人は全く子どもたちっていうのは多様な素質を持っていてさまざまな才能を持っているはずなんですけども、その才能一人一人の多様な才能の開花を支援するという発想が今の日本の学校教育にはもう全くなくなっていると。とにかく詰め込みっていうことよりももっと問題なのは日本の場合は企画化して同質化してその上で格付け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学校教育がほぼその全てのリソース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일본은 아까 이제 방금 서두로 말씀드렸던 게 더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10년이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념화를 하자면 주식회사, 학교 자체가 주식회사가 탑다운식으로 모든 관리 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다음 시장 원리 이거 하면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효율성만 따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획일화, 균일화를 통한 등급 매기기에 모든 리소스,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넣고 있는 게 일본 교육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조금 더 잘하는 걸로 경쟁하는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하는 것을 경쟁하는 시대로 지금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다는데 그 몰아넣고 있는 것을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하자면 획일화, 균일화, 등급 매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아주 그 일상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 선생님들한테 경비고 아주 선생님을 몹시 괴롭히는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 꽤 많은데 이런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 또 우리 이제 그 선생님들의 어쨌든 그 재교육과 관련된 우리 연수원의 역할 또는 교육청은 그런 선생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それは学校の先生の役割と全く同じで、 그것은 학교 선생님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教員たちに自由とは何かっていうことを経験させることです。 그것과 같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유란 무엇인가 경험시키는 거예요. 多分韓国でも教員たちは自由とは何か知らないと思います。 아마도 한국 교사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教壇に立ってどういうような形で授業を進めたときにどういうことでどういう話し方でどういう内容のことを話してどういうふうに進めていったら自分が次に話す言葉の選択肢が一番増えるか、教師自身がどうしたら自由になれるかっていう、教師が自由をでなくて子どもたちに自由を教えられるはずがありませんから。 교사가 자유롭지 않은데 교사가 아이들 자유를 가르칠 수 없겠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교단에 서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발성법을 쓴다든지 혹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얼마큼 많은지 그것을 실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줘야만이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겠죠. 선택지를 넓혀나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교사가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先生自身が研修の時に教員たちの前で先生自身が自由であること、次にこの先生何言うか誰にも予期できない、結論がわからないことがその瞬間にパッと自分で考えてこうしようと思ったことがパッとできる、それをみんなの前でパフォーマンスとして見せる。あ、こういうのが知性が自由に活性化している状態なのか、それが分かる。あ、それを教えて教員たちが今度は教壇で生徒の前で教えてという形で、人間が自由であるとはどういうことか、知性が活性化しているとはどういうことか、生命力が最大化しているとは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のはものを見せるしかないんです。 그 만약에 이제 재교육 말씀하셨는데 우리 만약에 이범희 원장님께서 이제 교단에 쓰셔가지고 교사들 대해서 재교육을 하신다면 교사 이범희 원장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 이럴 때 다음 이야기가 나올 때 말에 앉아 있는 사람 귀를 기울이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선택지를 뺏겼기 때문에 자유롭다든지 지성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생명력을 높이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 교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연수원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さっきもちょうどインタビューの時にその話が出てお答えしたんですけども、僕らがずっと長い学校生活を送ってるんですけども、記憶しているのは先生が突然脱線して変な話を始めた時なんです。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학교를 다 다니셨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면 어떤 일입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갑자기 탈선할 때, 갑자기 잡담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体育として寝てる学生でさえも先生が突然線路を切り替えた瞬間にパッと目が覚める。 자고 있는 아이들도 갑자기 철도의 레일을 바꿨다. 난 사실 동물적으로 안다는 거죠. 눈을 팍 뜨는 거죠. 탈선하고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되죠. それはあるきっかけで先生の知性の働きがスイッチが切り替わって別のトラックを走り出したからですね。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선생님의 지성이 이렇게 체인지, 그러니까 코드 스위치를 해가지고 다른 레인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子どもたちは先生にもトラック、複数のトラックがあってその中の何かを選ぶ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に感動するわけです。 선생님은 많은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 중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었구나를 아이들이 느끼게 만듭니다. で先生が雑談を始めるというかですね、脱線していく時のきっかけの言葉っていうのは全部同じなんです。 탈선할 때 아이들의 지성을 활성화시켜주는 말은 똑같습니다.
そういえば 그러고 보니 그 이야기잖아. 그러고 보니 그 이야기 그러고 보니 そういえばこんな話を思い出した 그러고 보니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授業中たまたま自分が口にした一言とか教科書に出てきた一言に見た瞬間にそういえばというので脱線が始まるんです 보통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다가 이야기 읽었다 문제는 그러고 보니 하면서 탈선이 시작되는 거죠. そういえばこんな話を思い出したこれ英語で That reminds me of a story と言います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를 영어로 하자면 That reminds me of a story. That reminds me of a story. 스토리 하나가 떠올랐다는 얘기죠. これ出てくるのはグレゴリー・ベーツソンの「マインド・の・ネイチャー」というですね、その精神と自然という分厚い何の本なんでしょうね、自然科学の本なんですけども、その最初の本に出てくるこれは小話です。 이 That reminds me of a story라고 하는 것은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교양이 풍부한 학자가 쓴 그러니까 정신과 자연이라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의 처음에 나옵니다. That reminds me of a story. 그러고 보니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こんな話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書かれたのすごい昔1950年代の本なので話はすごく古いんですけれども、要するに世界最大のコンピューターが発明されたんですね。 195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슈퍼컴퓨터가 발명된 시기였습니다. で発明した博士が機械に質問をします。 그때 그걸 발명하는 그 박사가 기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コンピューターは人間と同じように思考できるか。 컴퓨터는 인간과 똑같이 사고할 수 있는가를 입력을 했겠죠. 물어봐 질문했겠죠. これが人間が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ーに聞いた最初の質問なわけです。 이게 처음에 슈퍼컴퓨터에게 인간이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するとコンピューターはしばらく計算した結果、プリントアウトした紙が出てきます。 그 당시에는 버튼 디디디디디디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입력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프린터 아웃을 했겠죠, 종이에. で博士が駆け寄ってプリントをピッと切ってみると That reminds me of a story と書いてある。 딱 그러니까 That reminds me of a story가 튀어나온 거죠. 그걸 본 거죠. That reminds me of a story. コンピューターに機械は人間と同じように思考できるかといった問いに対して出てきたのは答えではなくて、そういえばこんな話を思い出した。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 이런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다는 대답이었다는 거죠. 話はこれで終わ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小話が我々に伝えているのは、人間の知性が活動するというのは実は問いに対して答える時ではなくて、あることをきっかけにして別の話を思いつ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인간의 지성이 활성화되고 생명이 높아지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즉답,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다 라고 별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차원의 이야기를 하죠. 그게 가장 인간의 지성의 가장 특징적인 거죠. 我々が子供の頃授業で聞いた時の授業の内容を全部忘れているのに、先生が突然雑談を始めた時の瞬間だけは覚えているのはそのせいです。 우리는 보통 수업을 들었던 모든 내용을 다 잊고 있는데 하나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잡담, 탈선 그런 거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我々は先生の知性が発動した瞬間を記憶しているんです。 우리는 선생님이 뭘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의 지성이 활동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それに感動している。 그것에 감동하고 있는. ですから教師が教壇でする仕事って簡単と言ったら簡単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교단에서 해야 되는 게 간단하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そういえばさっていう 그러고 보니 이런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다. そういえばから後の話は子どもたちの体に染み込んでいくんです。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은 아이들 몸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だって学校教育を通じて子どもたちが学ぶことって1個し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人間は知性をどう使うのか。 어떤 인간은 어떻게 지성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知性はコンテンツじゃないんですよ。 지성은 내용이 아닙니다. 수업 내용이 아닌 콘텐츠가 아닙니다.
コンテンツじゃなくてマナーです。 수업은 매너, 방법입니다. 지성이라는 건. 知 지성 性の使い方ですよね。 사용하는 방법. どのきっかけでも構わないんです。子どもたちがずっと長い学校生活を送りますけども、どっかのきっかけで、あ、知性ってこうやって使うのかって分かったら、もうそれでその子はあとは自学自習して伸びていくんです。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아이는 어릴 때 될 수도 있고 좀 컸을 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획득하는 순간 아, 지성이랑 이때 바꿔. 지성이라고 하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획득하는 순간은 모든 것도 그다음 자아학습이죠. だから先生方の仕事はそういえばこんな話を思い出したということを言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それを言うのは結構難しい。 물론 이제 선생님의 일들 중에 하나는 아 그러고 보니 이런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이. 예, 다음에 정혜민 선생님 그 하나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플로에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저서의 내용 중에 그 교육이라는 것이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수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쓰셨던 거의 대부분의 저서들을 보면 어떤 학교나 교사의 역할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쓰여져 있고 배움을 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학생들에게 바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 배움을 조성하는 교사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学校教育っていうのは医療とか司法とか行政と同じように今のシステムが出来が良くないからといって一回停止して5年なり10年なりお休みにして全く新しいものを作り変えてさあ素晴らしいものができましたからこれで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ができない。今の学校教育が良くないからこれちょっと止まって作り直すので子どもたちは一旦みんな家へ帰りなさいと。その5年10年の間は学校ありません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わけであって生身の人間を相手にしている以上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ね。医療であっても司法であっても行政であっても学校教育であっても全ての社会制度のほとんどの社会制度っていうのは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だから動かしながら直していくしかない。生身の子どもたちを生身の教師が伴走しながら並んで走りながら修正していくしかないわけですから大きな修正はできないんですね。教育制度惰性の強い仕組みですから大きな修正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うやったらうまくいく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ても劇的な修正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혹시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참고가 될 남아미처럼 날생자의 몸신자 우리가 의료라든지 학교라든지 사법이라든지 굉장히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전부 다 살아있는 신체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변화는 예를 들어서 모든 교육을 다 정지시키고 새롭게 교육을 바꾼다든지 리셋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우지다 선생님의 교육론의 기본적인 거고 피승령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システムを改善しなければいけない。だけれど劇的な改善はできない。劇的っていうのは何が劇的かっていうと全部を同時的に行うからですよね。大きな改革を組織的に一斉に行うから劇的になるわけであって大きな改革であっても個別的に行っていれば大きな障害は起こらないわけですね。ですから最も効果的な制度改革は教員一人一人に自由裁量権を与えることです。 가장 중요한 아까 시스템을 바꾸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극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제도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한 명 한 명한테 굉장히 자유자능을 많이 주는 그걸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어떤 학교 교육의 어떤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네. 教育制度は微妙な生身の人間を相手にしているものですから、微妙なさじ加減が必要なわけで、微妙なさじ加減ができるのは現場にいる人間だけなんです。 생신 또는 어떤 남한미죠? 그 남한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평소에 늘 같이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굉장히 어떤 그 지성이 활성화된다든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위에서 교육 연수원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늘 생활을 같이 하는 교사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最も効果的な制度改革は一人一人の教員が自分の自己決定で、自分の自己裁量で、自分の創意工夫でこうすればよくなるということを実践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각 개인 한 명 한 명의 창의적인 국리, 프리해안, 자유재량권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갈 제가 생각하는 사회 수소입니다.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もし組織的な制度改革というのがあるとすれば、個々人の教師に自由裁量権を認めないっていうシステムから認めるというシステムに変える、これが言ってしまうと唯一の劇的な制度改革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도적인 변화가 없겠습니까라고 옥매에 타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런 거죠. 제도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개인들이 자유재량권으로 창의 방식의 방법을 많이 프리핸드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되고 그 극적인 변화에 해당될 수 있겠죠. 만약에 한다는 얘기죠. 日本の教育は個々の教員たちから自由決定権を奪う方向で今どんどん進行しています。 지금 일본의 교육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자유재량권 조작되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본의 교육의 처참한 모습이죠. 文部大臣であったり地方自治体の首長であったり教育長であったり、そういうですね上から任命された人たちが強い権力を持っている人たちが教員全体を統括していって意に従わせようとしています。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명제잖아요. 일본은 우리는 선거제지거든요. 교육장, 교육감, 일본은 문부성의 관리를 못해가지고 교육감부 장관까지 모든 것들이 위에서 탑다운 식으로 명령하는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約25年間にわたって教育の統制が進行してきた結果、現代日本の大学の学術的な発信力は OECD でほぼ最下位まで落ちましたし、子どもたちの学力も急激に低下しています。 두 가지 25년 동안 교육을 통제하다 보니 두 가지 확실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면 하는 뭔가 하면은 일본 대학의 학술 능력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급정하. 私が韓国の先生方にもしアドバイスをするとするならば、決して日本の真似をしてはいけません。 제가 한국의 교사들한테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절대 일본을 흉내내지만 일본을 따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第2の質問なんでしたっけ？ 우리 오래 오래 됐어요. これでいいんです。はいはいはい。 질문 드리겠다면 제가 질문할 게 많지만 다른 질문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게이오 대학교의 이케다 기요시 작가님께서 쓰신 자유와 교율이라는 제가 책에서 스포츠 이케다 기요시 예 자유와 교율 네.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자유와 이제 교육을 예,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영국의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타츠루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방식 즉 이제 전통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이제 자유를 찾아가는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좀 떨리는데. 네. 이러한 생각에는 대단한 이제 철학적 사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까지 가시기까지 오늘 강연에서의 핵심이 최대의 선택지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우리 한국에서도 몇몇 학자들께서 최근에 이제 전문 교육이 아닌 소양 교육으로의 전환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타츠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유교육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양 교육 간의 어떤 공통점이나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소양이라는 건 리버티, 자유교육이랑 자유교육과 교양교육 같은 거죠. 네, 소양 교육으로 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専門家って何かっていうと、専門家っていうのは自分の専門とは違う専門家とコラボレーションできる人のことを専門家と言います。 전문가를 정의하시는 방식이 아마 여러분과 좀 다를 것 같은데, 전문가의 정의는 자기와 전문 분야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コラボレーションできない人は専門家とは言いません。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役に立たないから。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ですから専門家になるためには2つのことが必要で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自分ができることを知っていることを深く掘っていくこと。 자기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깊게 인식하는. 自分は何ができないのか、何を知らないのか、どのような人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が必要なの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と。 두 번째는 자기가 무엇을 못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 전문가의 정의입니다. 図書館の比喩を使うと、図書館のあるコーナーに関してはその本を全部読んでいる。 예를 들어 도서관의 비유를 든다면 어떤 장소에 가면 이 장소에 있는 책은 다 읽었다. 그건 알고 있겠죠. でも同時に図書館の地図を持っていて、どのコーナーにどの本があって、自分が読んでいない膨大な本の中のどこにどの本があって、どこに行けば自分が知らない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かを知っている。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잖아. 지금 이제 책 좀 읽었으니까. 그럼 도서관에 맵을 들잖아요. 맵을 뜨면 여기에 가면 내가 모르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렇죠? 도서관 지도라는 것이. 専門教育と教養教育というのは同じも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육과 교양 교육은 다 같은 겁니다. 言ってしまうと専門教育というのは図書館のあるコーナーの本を全部読んでる、全部理解してる。 전문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도서관에 아주 특수적 로컬되어 있는 그 모든 책들 다 읽는 것을 전문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教養教育というのは図書館のマップを持ってるってこと。 교양 교육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맵을 가지고 맵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言い換えると教養教育というのは自分が何を知らないかを知っているってこと。 교양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능력입니다. だから薄くて広くて構わないんです。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고 박학 넓고 넓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教養というのは知っていることじゃなくて何を知らないかを知ってるか。 교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例えばプルーストの失った時のを求めての最初の10ページだけ読んでいるとかですね、ドストエフスキーのカラマゾフの兄弟の最初の1章だけ読んでいるとか、これが教養なんです。 예를 들면 카라마조프 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다 읽은 게 아니고 한 10회 정도 읽은 거, 그걸 교양이라고 해요. 10개, 10개. Everything something という話なんです。そうですそうです。すべてについてサムシングを知っているというのが教養です。 늘 하시는 말, everything에 관해서 something을 알고 있는 거, something에 관해서 everything을 알고 있는 것이 교양입니다. もっと厳密に言うと、エブリシングについてサムシングしか知らないっていうことを知ってるってことです。 예를 들면 everything에 관해서 something밖에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自分はロシア文学ではカラマゾフの兄弟の最初の10ページしか読んでいないけども、その後にあと500ページあると。その他にもロシア文学の膨大な山脈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ればいいわけです。 카라마조프 형제를 10페이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나머지 500페이지가 남아있잖아요. 나는 500페이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방대한 러시아 문학이 있다. 나는 그것을 모르는 것을 난 알고 있다. だから中学生でも高校生でも膨大な教養を身につけること可能なわけです。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대한 어떤 교양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거. 片っ端からつまみ食いして構わないんです。 뭐 되게 대충 조금만 알아도 별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むしろ中学生や高校生、若い人の方がフットワークがいいので、その分だけある程度の年齢になってある分野の専門家になった人間よりもはるかに教養があるということがありえます。 그러다 보니 애들이 푸드워크가 좋다 보니까 그때는 나이 났지만 굉장히 성장해 하다 보면 그쪽은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교양이 있기 때문에. でもそのちょっとかじるというのはすごく大事なんです。 좀 깔짝거려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깔짝거리다 이게 표준 모르겠습니다. ちょっとかじった人間は自分はちょっとかじっただけだ、
この先にとんでもないものがあるってことは知ってるわけですよね。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정화된 표현을 쓰자면 조금 건드려보는 사람은 나머지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かじったことがない人はそこにその巨大なものがあることを知らないわけです。 그러니까 그것을 건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방대한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面白いことがありましてですね、今から3年ぐらい前に日本の出版社があるアンケートをしてきました。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일본의 출판사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재밌는. あなたがまだ読んでいない本で死ぬまでに読みたい本3つ挙げてください。 아직까지 당신이 읽지 않았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읽고 싶은 책 3권을 한번 골라봐라. 그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僕が一生懸命考えて3冊挙げました。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3권을 들었습니다. で他の人たちはどんな本を回答するんだろうと思って楽しみに待ってました。 그러다 보니까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굉장히 지금 기대가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それは文藝春秋という雑誌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文藝春秋の号が来てアンケート結果を見て仰天しました。 문의 춘추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나왔겠죠. 그걸 보고 경악하고 나왔습니다. アンケートはあなたが読んでいない本で死ぬまでに読みたい本をあげろだったんです。 그러니까 당신이 읽지 않는 것 중에서 죽을 때까지 읽고 싶은 책 3권을 들으라고 그 앙케이트 조사의 취지였지 않습니까? 100人近いアンケート回答者のうちの95人ぐらいが死ぬ前にもう一度読みたい本をあげてたんです。 근데 10명, 100명 중에 99명이 뭐라고 선택했는가? 죽기 전에 또 한 번 읽고 싶은 책을 골라본 거죠. 私と同じようにまだ読んでいない本をあげた人は5人ぐらいでした。 저와 똑같이 아직 읽지 않은 책을 보는 사람은 5명, 5%밖에 없다는 거죠. ものすごい分かりやすいアンケートなんですよ。 굉장히 알기 쉬운 앙케이트 질문이지 않습니까? 誤解のしようのないアンケートを 95% の日本の知識人は誤読したんですね。 보통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인데 95% 지식인이 오해를 한 거죠. 그 앙케이트 조사에 대해서. 自分が何を知らないのかっていうことをチェックするのがそんなに嫌なんですよね。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僕はこういう人たちが教養がないと。 그런 사람은 좀 대단히 없다고 봅니다. 뭔가 아zenしてる感じですよね. 와. 가라다가 한 번씩 들어있어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인덕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학생 입장도 이해하면서 부모로서의 입장으로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 저기 지금 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두 학생 지금 두 학생 아니 그러니까 정혜민 학생하고 정상재 아닙니까? 교사십니까? 죄송합니다. 정상재 학생입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학생 さんが2人いるんですよねって。 아 예. 예. それを童顔であると。ベイビーフェイス。 아 동안이셨어요 진짜. 예. 예. 사실 지금 이제 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매듭을지 바른 이야기죠. 교사 경력 12년 됐습니다. 예. 질문도 계획이거든요. 정말 동안이시네요. 네. 本当にベイビーフェイスであると。童顔であると。 네, 그러면 지금 정상지만 저기 양반 학생이네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치다 선생님 저는 오늘 처음 뵙고요. 저분의 책을 읽은 것도 없습니다. 잠깐 인터넷으로 검색만 했습니다. 근데 그 몇몇 그 글에서 많은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말씀에서 결론에서 굉장히 큰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디자인할 수 없다는 것. 학생 하나하나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맞춤형이라는 그 얘기가 딱 와닿았어요. 근데 그 개인에게 정말 그 극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무리가 있지만 개인에게 자유재량을 많이 주어서 학교 혁신을 이룬다는 그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좀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성인들이고 또 교양을 갖고 있는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재량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딸을 지금 두고 있고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자유재량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아이가 결국은 진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 자유재량권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선택지를 많게 하는 데에도 자유재량권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상지 양을 정말 이렇게 뭐 여기 학생이 지금 한 명인데요. 학생에게 자유재량권이라는 접근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권, 아니 유한하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정말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재량권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한국어 얘기하는 사람들은 マニュアルがあるわけじゃなくって現場でご自身の娘さんとあなたが向き合っている中でそこで唯一無二の選択として自己決定するしかないし自己決定すべきものであって周りの人間がああしろこうしろというふうに言うべきではないと思います。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일무이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르칠 수 없다. 해야 될 이야기 아니다는 거죠. 교육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물론도인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레이어인지, 어느 정도의 어떤 관점 다 어프로치 할 것인지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결정하죠. 선생님이 생각해서 이 부분만큼 내가 뒤로 빠져야 된다. 아니 좀 다가간다든지 그런 어떤 미미한 완급의 조절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でも唯一ヒントがあるとすればあることを言った後に自分が決定的な言葉を言った後にそれからあと自分と娘さんとの関係もっと自由になるかどうか。 そうですね. 그러니까 하나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하면은 내가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했을 때 그 다음 국면에서 나와 우리 딸이 좀 더 자유를 느꼈느냐? 그러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어른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自分が娘に対して語ることができる言葉の種類が増えるかどうか、表情や言い方がもっと増えるかどうか、逆に子供が母親に対して選択できる言葉や表情が増えるかどうか、増えるか減るか、簡単なことですよね。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回路がより複雑になる方向に向かっていく。これがもし正解を聞かれたら正解ですね。 커뮤니케이션도 복잡해지는 것이 정답이라는 정답이겠죠. 내가 이런 말을 아이한테 툭 던졌는데 그때 내가 그 다음 할 수 있는 아이의 표정의 변화 혹은 말에 선택할 수 있는 말의 어휘력의 증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일어나고 아이한테 일어났다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바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한 부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네, 어디 계시나? 네, 한 분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신고등학교에서 그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일본어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とにかくさっき日本の前をしてはいけませんとおっしゃってくれましたけど、大学へのIB テストが何年の後から始まりますよね。IB。IB は彼も調べてるみたいですね。インターネーショナルインターネーショナル바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아레오네 테스트가 IDっていうんですよ。 IB 소리 IB論述系教育課程ですけど、
これは韓国よりは先進的な教育過程だと思いますけど、どう思っていますか？ 그게 지금 시작은 안 됐습니까? 하고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조금씩 도입 서로서로導入しつつあるバカロリアでフランスの試験を全体のテスト試験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韓国の世論メディアではすごく進んでいる先進的な考え方だっていうふうに受け入れてるんです、受け取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についてどう思われますか? 그런 게 어떤 생각이신가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それで韓国の文科省がね、それについていろいろこうなんか述べているのは述べてるんですけれども、基本的にその子どもたちの、学習の到達基準というのを国際的な規格で統制することに僕は反対です。 아이들 기본적인 학급 성취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自分たちの集団の未来を担う子どもたちがどういう子どもたちに育ってほしいかということは集団ごとに違って当然です。 집단마다 다른 것이 다른 집단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커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 기대도는 나라마다 다른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라마다 가지고 이데올로기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人類全体の安全保障を考えた場合でもできるだけ多様な才能多様な能力を持っている人間が混在している方がいいに決まっているんです。 인류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전 세계 인류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どんなによくできた試験を設計しても結局は人間の能力のうちの極めて部分的なものしか測ることができません。 아무리 훌륭한 탁월한 우수한 테스트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것은 그 부분 중에 부분밖에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人間の持っている能力のおそらく 99.9% はそんな試験では測れません。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99.9%, 99.99%는 그런 테스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でももしその試験が世界中の子供が例えば18歳ならその試験を受けるってことになった場合、全ての子供がその試験に合わせて自分の能力開発をするに決まっているわけであって、これは人類の危機です。 그걸 만약에 하는 인류의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18세가 되면 그 시험을 치러야 된다. 그 시험을 테스트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리소스 그쪽에 다 집중할 거잖아요. 전 세계의 등급 매기가 이루어지겠죠. そういう試験制度を導入する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はビジネスの発想なんです。 그런 그런 테스트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한 발상입니다. グローバルな経済活動の中で人材を登用するときに世界中の子どもたちがみんな互換性が高い方がその方が効率的だし賃金が安くなるからなんです。 그런 식으로 호환성이 좋잖아요. 호환성. 여기 있던 아이가 저기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인터체인지블 바꿀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이 노리는 거죠. 어쨌든 저임금으로 저 코스트로 아이를 고용하겠다는 얘기죠. ですから政治家や財界がこういうものを推進するのは当たり前なんです。 재계와 그런 기업이 그런 이야기를 들고 들어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유리하니까. でも教育者である人たちはそういう形の国際規格のようなもので子どもたちの達成度を測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全力を尽くして反対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교사들은 그런 국제 규격과 국제 등급화에 대해서 전신을 힘을 다 합쳐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아이들은 교실에서 끊임없이 교사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청결하지 말고 내버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이들 현상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교사가 참견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말씀 이제
나는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만나는 경지가 이제 그 단계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힘들어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합니다. またエールを送ってほしいという定番の質問が最後に出ちゃいました。いやー予想もしていたんだけどまた出ちゃいました。集団で行うものです。 집단이 하는 겁니다. 教育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子どもたちが市民的に成熟することによって利益を受けるのは社会全体です。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적 성숙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봅니까? 사회 전체가 이익을 봅니다. 教育を受けることで受益するのは子どもたち個人ではありません。 교육을 통해서 그 이익을 보는 것은 아이 자신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教育の受益者は社会全体であるということは教育を責任持って行うのも社会全体の責任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결국 뭔가 교육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사회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 기초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기초해서 아이들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先生方も一人ではなく社会全体として一つには教員たちファカルティ教員団という中で一人として教育活動を行っているし広くは社会全体の中の一人として教育活動を行っている自分一人の責任じゃないということを一人で背負うべきではないし背負っ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제 통역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했던 말만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묶여있는 입장인데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교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에서 나도 움직이고 하는 파트를 꾸물하고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집단으로 움직이는 교사단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신데 그런 관점에 기초해서 교육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教員として社会全体の中の一人の大人として自分にできることそして自分にしかできないことがあればそれを教育の場で教えていくそれで十分だと思います。 내가 다세포 생물의 하나의 파트라고 한다면 내 혼자만 할 수 있는 내 혼자만 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가능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다양한 어떤 교사들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あとのことは他の教師を信頼しましょう。 다음에 다른 교사들을 신뢰합시다. 믿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